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오신 분 중에 패널이신 그 수성구에서 이민정 주부님 오셨습니까? 아, 예, 오셨네. 예, 그 자녀들에게 들어가고 있는 그 학비 문제라든지 네. 또 대학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힘들게 졸업을 했는데 취업이 잘 안 된다는 그런 불만이라기보다는 그런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 그러는데 한번 질문 우리 시장님한테 그거 한번 해결책을 한번 질문해 보시죠. 예,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그냥 수성구에 산다고 하니까 좀 그런데요. 저는 근무하는 자체가 중학교에, 방과후 학교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교육비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실감을 하는 입장인데요. 중학교 다니는 아이와 이제 지금 올해 막 대학교에 들어간 딸이 있는데, 지금까지 솔직하게 저희 결혼을 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. 하고 있는데 그 수입의 절반 이상이 사교육비에 투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솔직히 너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. 나머지는 먹고 살고, 그리고 반 이상은 사교육비에 투입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나. 어떨 때는 제가 딸한테 엄청 화를 냅니다. 내가 너를 위해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,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, 정말 이게 현실적으로 그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부모들이 각박해지는 것 같아요. 저는 오늘 솔직하게 오기 전까지는 질문을 사교육비에 관한 질문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잠깐 빗나가겠습니다. 빗나가도 상관없겠죠. 아, 그럼요. 6월 2일 날 대구의 그 수성구에서 고등학생이 자살을 했습니다. 자살을 했는데 그 학생을 봤을 때 정말 이 학교 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학교 폭력이 근절돼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정말 근절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, 제가 TV에서도 그 교정에서 학교 폭력 예방에 관한 그런 프로를 한번 봤었는데, 그 프로그램을 봤을 때 정말 저는 솔직하게 비현실적이라는 부분을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. 이 자살 사건이 당연히 대구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지만 정말 우리 부모가 이 현실적으로 학벌 만능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. 그리고 학생들 스스로도 굉장히 힘들어요. 솔직히 너무너무 힘듭니다. 저희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공부를 했다면 다 서울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 다니고 이렇게 했을 정도로, 그런데 정말 현실적으로 이 학벌 만능주의가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는가,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. 그리고 지금 학교 교사의 권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. 그죠? 그 교사들의 권위를 어떻게 세울 것이며, 학생들의 권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. 그 학생의 권리를 어떻게 찾아주고 그 행복을 어떻게 추구할 수 있는지, 그 부분에 대해서 윤태희 실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. 제가 보기에 너무 어려운 질문을 주셔서 좀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데, 학교 폭력이 심각하죠. 이거 제가 사례 하나 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. 혹시 자녀분 학교 다니는데 그 스쿨 폴리스나 이런 거 혹시 학교에서 운영 안 하나요? 하고 있습니다. 하고 있습니까? 네. 예. 그게 효과가 어떻든가요? 그거는 좀 개인 성향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저희가 이제 여러 학교를 봤을 때 그 지킴이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대부분의 전직 경찰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, 선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는 저 옆에서 이렇게 상담하는 과정에 대한 걸 지켜본 적이 있는데, 그 부분은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.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어요. 지금 아이들의 생각과 어른들의 생각과 지금 그분들의 생각은
다 다릅니다. 기본은 같지만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느냐, 친구처럼 다가갈 수 있는 상황도 있고요. 그리고 권위를 내세워야 될 부분도 있는데 그분들이 조금 더 교육을 받아서 오시고 그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런 부분이 조금 이루어진다면 조금은 좋아질 것 같습니다. 예. 지금 거의 이제 그 답을 말씀해 주셨는데, 뭐 보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. 이 각각 신도시 지역에 학교가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 계속 좀 그 학교 폭력 사태가 생겼습니다. 그래서 시에서 그 지역에 좀 그 아이들 지도를 좀 해줄 수 있는 경험이 있었던 분들, 뭐 전직 선생님이셨다든가 경찰관이셨다든가 이런 분들을 월 한 30만 원, 그러니까 아마 어떤 분들의 경우는 자식들한테 용돈 의존 안 해도 30만 원 드리면 이게 쓸 정도 된다고 해요. 이거 벌써 몇 년 전이니까 그때 그랬었답니다. 그리고 이제 교통비 같은 거는 어차피 국가에서 무료로 하니까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학교 폭력이 확 줄었어요, 실제로. 근데 시의회에서 시비를 걸어가지고 그 예산을 없앴습니다. 선거운동 한다고 이제 시작할 때. 그걸 없애고 나니까 학교가 또 불안하잖아요.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아니 이건 우리가 조금 십시일반하면 아이들 오히려 안심하고 보낼 수 있으니까 등하굣길 봐주니까 이거 유지하자. 그래서 제가 그 뒤에 듣기로는 학부모들이 좀 경비를 분담해서 학교에서도 좀 분담을 했겠죠. 분담을 해가지고 시에서 보조를 안 받고 운영을 했습니다. 저는 이게 작은 예인데 하나 저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. 우리 사회에 지금 55세 넘으면 대개 지금 이제 정년 지나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되는 분도 계시고 안 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. 근데 그 연령대가 한 70세 정도까지는 사실 우리 일해야 됩니다. 100% 그냥 자원봉사만 하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 인력을 바로 지금 말씀하시는 교육에서 학생들 그런 질서를 가르친다든가 학교 폭력으로부터 아이들 보호한다거나 교육을 물론 시켜야죠. 저는 만약에 우리 사회에서 그 인력을 그렇게 활용할 수 있으면, 그런 기회를 주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해법이 나옵니다.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만 전문적 교육만 받으면 이제 가능합니다. 저는 이 제도를 반드시 좀 도입을 해야 된다고 봐요. 왜 그러냐? 부모님들이 아이들 학교 보내놓고 불안해하는 나라가 이게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? 그렇지 않습니까? 편안하게 오고 갈 수 있어야죠. 근데 그런 제도를 전국적으로 좀 실시하면 좀 가능하다고 봅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어르신들에게 우리가 보면 왜 복지비용 같은 것들을 자꾸 이렇게 올리고 뭐 6.25 참전 그런 분들한테 그냥 올리는데, 만약에 조금 비용을 더 드릴 각오를 하면 그런 분들한테 아예 그냥 복지비용이 아니고 이런 일 좀 해주십시오 하고 저는 돌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. 교육적으로. 그렇게 하면 어르신들은 일할 기회를 가지니까 보람이 있고 막 건강해지니까 예전에. 그런 어른들이 그렇게 나오면 저는 사명감 있게 하시리라고 봐요. 우리 사회에서. 그럼 부모님들이 좀 편안하게 아이들 학교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런 해법을 저 굉장히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었어요. 그런 거 한번 해보십시다. 예. 두 번째는